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말이죠. 그 시간에서 한 20에서 25% 이 정도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은 우리의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꿈은 우리의 기억을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서 잊고 싶은 기억들은 꿈을 꾸면서 정리되고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어젯밤 좋은 꿈 꾸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꿈 때문에 뒤척이셨나요? 앞으로 1시간 동안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면 좋은 꿈을 꾼 것처럼 좋은 기억만 남을 거예요. 6월 10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옥시 씨는 이제 꿈을 자주 꾸는 편인가요? 저는 꿈을 진짜 안 꿔요. 그냥 깊이 자는 모양. 네, 그냥 누우면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그런 느낌? 네. 그래가지고 뭐 저는 꿈을 안 꾸니까 잊고 싶은 기억을 꿈을 꾸면서 정리를 한다는데 그럼 저는 잊고 싶은 기억이 없는 건지. 잊고 싶은 기억은 있겠죠.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데 그 초긍정적인 마인드로 다 옥시 잊어버리는 씨는 건지. 진짜 근데 네. 초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아 진짜? 그래서 항상 잘 웃잖아요. 그죠? 웃음으로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옥시 씨를 익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워낙 웃음이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웃음소리도 되게 예뻐요. 아 그런가? 네, 웃음소리가 되게 이렇게 가식적으로 웃어야 될 것 같고. 웃음소리가 굉장히 예뻐요. 네.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웃음소리를. 이 얘기를 좀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세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네. 웃음소리만. 그래요. 웃음소리만. 순철 씨는 꿈 꿔요? 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궁리하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꿈으로 발현된다던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게 꿈에서 이루어진다든지? 그렇죠. 이제 뭐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는 꿈을 꾼다던가. 꿈꿀만 하네요. 그렇죠. 그런 꿈을 꾸게 되죠. 정말 꿈이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 사르르 사라지는. 아 그렇죠. 어디 갔지? 아, 이렇게 안타깝지? 어디 갔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요. 꿈을 꾸는 게 뭐 깊이 잠을 못 들어서 뭐 꾸는 거다 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꿈이 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는 생각은 잊게 만들고 좋은 생각은 또 다시 뭐 나게 만들어 주겠죠. 네, 그러니까 더 이롭다, 건강에는 이롭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잡념들 이런 거 다 버리시고 꿈에서 다 해결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코너 소개해드려야겠어요. 오늘은 정보가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회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미학 영상해설 준비되어 있고요. 수요일 정보톡톡에서는 문화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소식 들어보는 우리들의 길라잡이가 첫 코너입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월 장애인 영화 관람데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시라는 정책팀의 강원식 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영화 관람데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영화 관람데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하고
CJEM 또 CJ CGV가 합작으로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 해설이나 자막을 넣어가지고 영화 최신 영화 상영작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매월 셋째 주간에 이제 상영을 하고 그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신청을 해서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영화 관람데이라고 합니다. 이제 6월에도 장애인 영화 관람데이가 진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되는 거죠, 이게? 예, 6월 셋째 주에 진행이 되고요. 네. 네, 화요일 7시 타임, 저녁 7시 타임, 그다음에 목요일은 4시 타임, 네, 토요일은 11시 타임에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영화가 이번 달에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요번 달에는 그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를 볼 수가 예. 있는데 네. 그 화면 해설 예고편, 그러니까 예고편이 있는데 이게 화면 해설이 된 예고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은밀한 영화,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에 화면 해설이 된 예고편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연합회 홈페이지나 노원복지관, 또 넓은 마을,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시면 네. 그 예고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 예고편들은 좀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화면 해설이 없으면 예, 그렇죠. 뭐지 이게 대사만 나오고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 해설 버전으로 예고편까지 나와 있다. 예. 참 이채롭습니다. 자, 영화 관람할 때 주의점이 좀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한 주의점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뭐 신청을 해서 관람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신청했다가 취소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또 부득이한 아무런 사정이 될 이유 수도 없이 있고. 갑자기 안 이유 없이. 오시거나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달 관람에 좀 배제가 된다니까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예, 그렇죠. 안 오시게 되면 아니면 예, 취소를 맞습니다. 그냥 하시게 되면 다음 예. 달에 관람이 어려울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좀 신중하게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스케줄이 여러 될 때. 곳에서 신청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지금 29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CGV라든지 이런 쪽에 메가박스, 그다음에 롯데시네마 이런 쪽에 많이 상영하니까 네. 예, 그런 쪽에 이제 가까운데 이렇게 신청하셔서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관에 대한 정보는 역시 넓은 마을 공지사항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겠죠. 공지사항이라든지 노원복지관 이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화면 해설 방송센터 이런 쪽에. 그렇죠. 화면 해설 방송센터, 뭐 미디어 접근 센터라고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참 영화를 즐길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들이 이 주만큼은 굉장히 영화에 목말랐던 갈증을 푸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영화 뭐 많이 보러 가셨어요? 영화 관람데이 때?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이 바쁘시니까. 시간이 네. 또 이렇게 근무 시간이고 뭐 맞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게 퇴근하고 가기가 조금 애매한 맞아요. 시간이라서 네. 예,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또 보러 가시면 모니터도 해야 하실 거니까 모니터링도. 네. 자, 그래요. 신청 기간 또 신청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신청 기간은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8일부터 영화 관람데이, 그러니까 관람하는 날짜 바로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 신청 방법은 그 넓은 마을이나 그 노원복지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거점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서울, 경기, 뭐 대전, 강원 이렇게 충북, 부산, 제주까지 해가지고 쭉 신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셔서 그 거점 이제 복지관이나 연합회 지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 영화 관람데이가 6월 셋째 주에 진행이 되는군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또 각 요일마다도 또 각 지방마다 이게 일정이 좀 다릅니다.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내 지역에서 이런 영화를 하고 있구나. 내 지역에서 이 극장에서 이 몇 시에 하고 있구나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영화와 함께 문화 생활을 즐기시면 더 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문화 공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은밀한 유혹이란 영화가 6월에는 상영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환식 팀장이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 그리고 시각장애인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시청각장애인 서울 도보관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유경숙 해설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경숙입니다. 네, 먼저 이 시청각장애인 도보관광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요,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시각장애로 인해 관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요, 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해설사가 함께 안내하면서 관광지를 해설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아무래도 해설사도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시각장애인 관광객분들에게 관광지가 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 해설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관광 코스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운영되고 있는 코스는 덕수궁인데요. 네. 저희가 덕수궁 대한문 매표소 앞에서 관광객분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덕수궁의 하마비를 지나 금천교를 건너고, 그리고 그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 그리고 인목대비와 광해군이 서로 다른 눈물이 반짝이는 서구당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저희가 한 코스 지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종황제의 침소였던 함령전, 그리고 네. 고종황제의 커피향을 즐길 수 있는 정관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덕혜옹주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 덕혜옹주의 그 유치원으로 사용되었던 중명당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벼운 산책로를 통해서 시원한 바람도 즐기시고 좀 많이 좀 걸으신 다음에 나오시면 그 대한제국의 석조전, 네. 그 시원한 분수대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가 마지막인가요? 네.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광명문을 지나서 다시 대한문으로 나오시면 이제 코스가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덕수궁의 역사를 돌아보는 데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돼요. 네, 기네요. 네, 근데 걷는 걸 워낙에 좋아하셔서 그쵸. 예, 좋아하십니다. 네, 저도 걷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코스가 네. 덕수궁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그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그 통행에 네. 차량이 많다거나 그러면 좀 불편하시기도 하고 위험할 수 있어서 네. 현재는 덕수궁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가을부터는 남산에 한옥마을이 있는데 그쵸. 거기도 이제 개방할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시각장애인들에게 문화재를 설명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네. 해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각장애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각에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만져볼 수 있는 건 만져보시고요. 그리고 느껴보는 체험 중심의 해설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예를 들자면 네. 그 덕수궁 앞에 들어가면 하마비가 있는데 네. 그 하마비에 대소인어 개하마라고 써 있어요. 네네. 그 글씨도 만져보고, 그리고 중화점에 그 답도가 있는데 답도에는 용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답도를 만져보게 하지요. 그리고 또 고종황제께서 커피를 즐기셨던 그 정관원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또 직접 앉아도 보시고 해설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덕수궁은 그 근대사의 역사가 많이 느껴지는 곳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로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게 더 훨씬 재미도 있고 와닿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시각장애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마 반응이
대부분 좋아하시죠? 네. 아유,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좋은 코스잖아요. 그러면 해설사와 함께 관광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왠지 좀 이렇게 비용이 약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비용이 네. 들어가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장애인 관광객분들하고요, 그 장애인분들하고 동행하시는 보호자 한 분까지는 무료입니다. 아, 장애인과 장애인 본인과 그 보호자까지. 네. 그러면 이 도보 관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예약하면 되나요? 네, 그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 도보 관광 들어오셔서 예약이 가능한데요. 네. 시각장애 때문에 홈페이지 접속이 용이하지 않으시면 그냥 네. 전화로 예약하시면 돼요. 네.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는 네, 서울이고요. 02 네. 6925에 077 7개 번, 그러니까 0777번이에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그 덕수궁이 휴국인 월요일을 제외한 날짜에는 언제라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6925에 0777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약은 관광객 한 분 이상 가능하고요. 네. 단체 관광 시에는 저희가 또 수정의 간식을 제공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그래도 뭔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약이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이용 가능한 문의 방법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그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접속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말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 서울 6925에 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제가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네. 언제라도 예약 가능하고 상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이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 프로그램에서 이거 정말 좋다 아니면은 이거는 진짜 추천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 예, 맞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역사지나 이런 관광지에서 보면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에 공감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저처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더라도 문자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냥 둘러보고 잘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왕이면 또 장애인에게는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해설사가 함께 만져보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빨라서 좋고요. 그리고 네네. 꼭 장애인만이 아니더라도요. 그 서울 도보 관광에는 비장애인 문화해설사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비장애인 분들이시라면 그쪽에 꼭 덕수궁만이 아니라 서울에 여러 개의 그 문화유적 코스가 있으니까 네. 문화해설사 분들을 통해서 해설을 들으시고 하신다면 관광지에 대한 이해도 빠르시고요. 아마 애정도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과 감사합니다. 비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이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유경숙 문화관광 해설사였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우리들의 길라잡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6월 8일, 10일. 6월 10일. 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코너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영상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에요. 오키 씨와 함께 카메듀서의 영상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영상 미학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분야 예술가나 장인들이 소개가 됐었죠. 장인. 네. 오늘은 수제 축구화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수제 축구화. 저는 수제 케이크 이런 건 알아도 개인적인 이유로 수제 케이크는 알아도 수제 축구화는 수제 처음이다. 초콜릿 이런 건 아는데 수제 축구화도 있군요. 네. 네. 영상을 통해서 이분의 직업 철학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볼게요. 한 이틀 걸려요.
분들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한우물 팔아. 나도 한국에서 신발 만들 손을 댔으면 뭐 끝을 봐야겠다 하는. 왜 외국 브랜드만 신어야 되느냐. 국내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지금까지 해오게 된 거예요. 그래요. 막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주문을 받기도 하고 네. 이틀 정도 걸리나 봐요. 신발 만드는데. 그런가 봐요. 이틀 걸려요. 네. 이런 소리도 들렸는데 사실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수제 축구화? 근데 대부분 우리 축구 선수들뿐만 네. 아니라 이제 외국 축구 선수는 다 상표 있는 거 그렇죠. 신잖아요. 네. 그 상표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 수제 축구화를 만들면 어디로 팔릴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영상을 보다 보면 알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네.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그럼 처음 영상부터 볼까요? 그래요. 네. 처음 영상은 이 수제화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신발 가죽에 재봉틀로 실을 받고요. 그리고 그 가죽을 밑창에 붙여서 더 잘 붙도록 망치로 땅땅땅 두드립니다. 아하. 그리고 완성된 수제화들을 카메라가 쭉 보여주는데요.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오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구화는 뭔가 검은색 그렇죠. 아니면 뭐 형광 노란색 뭐 네, 이런 색이 네, 굉장히 네. 많은데 네. 이건 이렇게 독특하게 막 고흐의 명화가 가죽에 그려진 신발도 있고요. 오호. 이게 주황색도 있고 네. 뭔가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알록달록해요. 디자인이 굉장히 좀 화려하고 네. 휘황찬란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네. 네. 그런 게 이 장인만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고.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특징이 될 특징. 수도 있겠죠. 이 디자이너의 굉장한 취향,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여기까지 나오고 주제 자막이 뜹니다. 오늘의 주제 자막은요. 장인의 자존심 수제 축구화입니다. 참, 장인이 되려면 이런 자존심, 자기 일에 대한 자존심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요, 맞아요. 자, 뭐 그리고 이제 주문하는 장면이 나오겠군요. 네네. 이 수제화를 만드는 곳은 서울 중구에 있는데요. 도심의 작은 사무실에서 소규모로 두 사람이 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천장 높이까지 신발과 축구 공들이 쌓여 있고요. 태극기 액자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애국심도 투철하신 분 같고, 그리고 축구 동호회 사진도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 전화를 받는데요. 한 손에만 수화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양손에 수화기를 들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바쁜 사람들만 네. 한다는 네. 쌍전화기. 네. 얼마나 바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쌍전화기를 들고 한 수화기로 주문 통화를 끝내면 바로 다른 수화기를 잡고 여보세요 하면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네. 여보세요가 나오는군요. 네네네네. 쌍전화기를 듣느라고.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작업 노트를 보여줘요. 네. 그 손님의 발 치수를 그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 암구호 같은 게 써져 있을 것 같아. 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렇죠, 그 여러 가지가 그렇죠. 써 있겠죠. 네, 가볍게 이렇게 노트에 얼마 안 들어가게끔 약자도 써놓고 그럴 것 같아요. 남들은 보면 모르는. 네, 그래. 그렇죠. 그리고 글씨도 작을 것 같고. 네. 그 손님이 휴대폰으로 뭔가 사진을 보내줬나 봐요. 네네. 사진에 뭔가 특별한 부탁을 담아서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노트에 꼼꼼하게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커다란 가죽을 필요한 부분만 자르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자막이 나옵니다. 밥 굶기 싫어서 시작한 일 이렇게 나와요. 네, 저도 이제 밥 굶기 싫어가지고 이제 방송하고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거 막 저는 아닌데 이러고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뭐라 그래 위기에 빠지는데 네, 제가 저한테 혼나요. 그렇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일을 했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농사하실 때도 정말 끼니 걱정을 하시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분은 근데 신발을 만들기 위해 물론 신발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하시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은 밥을 굶지 않은 기회. 네, 옛날 사람들은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잘 만들게 된 장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또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인분들 뭐 여러분들 나왔지만 노쇠 그릇, 그죠. 노쇠 그릇 만드셨던 분, 그분도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분도 한 몇십 년을 노쇠만 만드는 그래서 그 국가 지정한 네. 문화재로 지정되신 민간 분이었어요. 문화재? 네. 그래서 한 번 일을 시작하면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말 끼니를 걱정하기 위해 끼니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는 경우 이 경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인터뷰에서도 한우물을 팔아 이런 그렇죠. 얘기도 들었었고 네. 본인 스스로도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이렇게 하게 됐다고 말을 하죠. 네.
뭐 다시 신발 작업 설명을 네. 할게요. 예, 기계를 이용해서 치수대로 그리고 신발 모양대로 자르고 난 후에는 가죽 뒤에 풀을 발라서 헝겊을 덧대는 작업을 합니다. 네, 헝겊을 덧대서 이렇게 뭔가 좀 푹신하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용도인 이제 것 신발이 좀 편해야 되거든요. 그쵸. 원래 이제 축구화는 굉장히 딱딱한 재질이어야 하는데 밑 부분 이게 발바닥에 닿는 부분이 좀 굉장히 푹신해야 관절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가죽의 겉면에 무늬로 들어갈 가죽을 또 덧대서 붙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다음 영상이 뭘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계속 신발을 만들지? 네. 그거 계속 볼까요? 네. 그럼요. 네, 계속 신발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가위질 소리 들렸던 것 같고. 네네네. 그 그랬어요. 두 번째 영상은 되게 짧지만 신발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 신발 만드는 걸 배우는 느낌이네요. 그러게 이렇게 만드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더라고요. 네. 일단 가죽에 필요한 부분마다 다 재봉틀로 일일이 바느질을 다 받고요. 네. 어느 정도 끝이 나면 신발 뒤축에 우리 뒤꿈치 까지지 말라고 덧대는 푹신한 고무 부분 그렇죠. 있죠. 네. 그 고무도 붙입니다. 네. 그리고 신발 안쪽에 헝겊을 넣어서요. 착용감을 더 좋게 만듭니다. 야, 참 정말 복잡하군요. 네. 역시 수제니 힘들어. 계속 뭐 이렇게 뭘 붙이고 바느질하고 네, 바느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신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재봉틀이 없었어봐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기계도 없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그럼 이제 손바느질, 그러니까. 손바느질 할 줄도 모르는데 그죠. 실과 시간에 막 그 가죽을 손바느질로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안 같은데. 돼, 잘 안 돼요. 진짜 재봉틀이 있어야 돼요. 얘는 재봉틀이 없었다면 약간 축구화가 튼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그냥 집세기 같은 거 신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돼지 오줌통으로 축구하지 않았을까. 추억 여행이 되는 것 축구 같은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세기 신고 슛을 날리는. 갑자기 추억이 또 향수가 떠오르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짧아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요. 자, 신발을 만드는 과정까지 봤는데 그러면 다음 영상은 뭘까 궁금해지는데 한번 볼까요? 발만 편하면 되니까. 예, 제가 발부터 재볼게요. 사람 얼굴 다르듯이 발도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제 짝짝이로 되는 발도 있고 제가 만들어 드린 게 자기 발이 편해서 운동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게 보람도 느끼고. 생각에게 너무. 아버지는 이걸로 하시고 저는 이걸로. 그럼 저는 이걸로 하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돼요. 네. 네, 제가 되면 전화 드릴 거예요. 네. 영상이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뭐 빗소리가 나서 네네. 그게 갑자기 들려서 깜짝 놀랐네요. 그거는 나중에. 네. 그 손님이 왔군요. 네, 손님인데 순철 이제- 씨가 말했던 그 손님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빠와 아들. 네, 같습니다. 자, 발도 재는 것 같고 또 뭐 어떻게 편하게 신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생각들이 교차하는데 영상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저는 먼저 이 수제화 장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이 물건을 고르러 왔다는 이 그 자체가 참 보기
일단 좋았어요. 사실 근데 수제화를 신을 정도로 축구를 정말 그렇게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보통 부자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냥 일반 신발 가게 가서 신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선수가 아닌데. 예. 소문을 듣고 또 찾아갔어요. 되게 신기하다. 저 같은 사람이군요. 예, 수제 케이크 맛있으면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제가. 열정을 보이는. 그렇죠. 네. 나만의 그런 걸 네, 파겠다는. 그렇습니다. 항상 먹을 걸로 시작해서 먹을 걸로 끝나는 우리 방송이 이래요. 네.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꾸 누가 저를 김치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네, 아까 수제화 장인의 작업 노트가 영상에 잠깐 나왔었죠. 장인은 이 노트를 손님의 발 밑에 대고요. 네. 발의 모양을 그대로 선을 따서 그립니다. 오호. 그리고 줄자로 발등의 폭과 높이도 재고요.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요. 네, 발등까지. 네. 이렇게 수치를 다 재고 나면 손님이 직접 디자인을 선택을 해요. 오호. 이런 게- 알록달록 뭐 이런 모양들을. 겉면 디자인도 고르고요. 오. 뿐만 아니라 축구화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할 수 있는 밑창. 그렇죠. 밑창도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 축구에서 최고는 밑창이죠. 음. 축구에서 디딤발이 중요하잖아요. 네. 잘 디뎌야지 이제 공을 세게 찰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포지션이냐 아니면 뭐 자기가 그렇죠.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 이 그렇죠. 밑창 모양도 여러 가지에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골키퍼냐 음. 아니면 수비수냐에 따라서 공격수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버지는 이 밑창을 하는 게 좋겠다고 골라주는데요. 부자간에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고 훈훈합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골라준 걸 따르고요. 아들이 아버지가 좋은 게 뭔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게요. 그 부자는 주문을 마치고 돌아가고요. 장인은 다시 신발 만드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네. 박음질을 마친 가죽에요. 신발 끈을 넣을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흰 가죽 위에 무늬를 넣을 파란색 가죽을 재봉틀로 받고요. 그리고 사람 발 모양의 마네킹을 가져와서 그 신발을 신겨보고요. 예. 최종적으로 모양을 맞춥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다 되고 나서 남은 가죽을요. 밑바닥에 못질을 해서 망치로 두드려가면서 붙이고요. 네. 그 다음에 풀칠을 해서 밑창을 붙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공기를 주입해요. 어허. 약간 신발이 그래서 에어가 들어가야 돼. 네네네. 네, 에어가 들어가야 이제 또 굉장히 이 신발의 본연의 역할을 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하나하나 손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수제화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정말 완성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흰 운동화에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신발인데요. 네. 신발 끈 넣는 부분이 독특해요. 보통은 그냥 우리 11자로 끈 넣는 부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X자로 교차해서 묶어서, 넣는데 네. 이 신발은 그 안쪽 부분에 곡선을 넣어서요. 단순한 수평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미적인 감각을 추구했습니다. 네. 11자가 아니라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삼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끈 묶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딱 그렇게 아, 보이지는 그래, 않았어요. 그렇구나. 오히려 저는 이렇게 끈 묶는 부분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발등이 두껍거나 높은 사람도 오히려 편안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오키 씨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축구화를 한번 마련해 보는 거 어떨까요? 제가 뭐 공놀이 좋아하긴 합니다. 네. 반야구를 잘해요. 네. 반야구를 축구화 신고. 네, 아무튼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나만의 신발이라는 느낌이 정말 강할 거예요. 진짜요. 그게 수제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제화를 찾는 이유죠. 그렇죠. 또 케이크 얘기할까봐 그러죠? 안 얘기합니다. 차단. 네, 야, 진짜 근데 수제화의 맛 정말 그 맞춤 구두의 맛도 그렇잖아요. 내 발에 아까 그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네. 사람 발은 짝짝이에요 원래. 왼발이 약간 크거나 오른발이 약간 클 수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제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분은 또 일일이 발 모양 그려가면서 그렇죠. 맞추니까. 이 양발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제화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비싸겠어요. 글쎄요.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갈까요? 네. 네, 축구화를 만드는 만큼 축구를 사랑하는 이 장인은요. 축구 동호회에서 직접 축구 경기를 즐깁니다. 함께 볼까요? 신발이 딱 맞고 공도 잘 맞고 뭐 뛰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자부심 챙기고 언젠가는 진짜 이 축구 선수들이 신어가지고 제 신발 좋다 하는 얘기 듣고 그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역시 그 축구화를 만드시기 때문에 축구를 직접 해봐야 이 신발이 제 기능을 하나 안 하나를 좀 알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축구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근데 이 축구 경기를 한 날이 밤이었는데요. 비가 왔죠. 비 오는 소리 장난 아니죠. 네. 이 소리를 듣는 것도 장난이 아닌데 이 이렇게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이런 날씨에 밤에 축구를 한다고 모이는 게 진짜 열정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말이죠. 축구 동호회가 뭐 이런 특히 조기 축구회, 날씨, 계절 이런 거 상관 안 한다. 그렇죠. 운동장도 상관 안 하죠. 네.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래서 단체 업사에다가 허용되네. 그 얘기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실외 경기 중에서 비가 오는데 경기를 하는 종목은 축구하고 럭비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멋있어. 네. 네, 이 동호회 사람들이 광진구에 있는 경기장에 하나둘 입장을 하는데요. 저마다 신발이 다 다릅니다. 어허, 그 수재화 장인도 자기만의 축구화를 신고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멋있겠다. 이 동호회 사람들이 장인의 고객이자 조언자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고객 관리를 잘하시네. 이 고객 관리를 해서 동호회 직접 나가셔가지고 축구도 하고 신발도 팔고 조언도 듣고 대단하신 분이네. 네, 이분. 아주 네. 사업수완이 장난 아니신 분이에요. 네. 그 장인도 직접 신고 뛰어보니까 아까 순철 씨 말한 것처럼 스스로 이 신발의 장단점 느낄 수 있는 그럼요. 거고. 그리고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다른 분들의 네. 이 신발은 좀 뭔가 불편하다. 아니면 이 신발 진짜 좋다. 계속 만들어라.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더 발전도 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되고. 발전과 사업 수완이 뛰어나신. 그리고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야, 좋습니다. 네, 진짜- 일거사득. 인생을 위한 재미나게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은요. 무엇을 잘할 줄 안다는 것은 곧 이를 즐긴다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요. 진짜 이분은 자막대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방송 생활이.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밥 벌어먹는 걸 한 게 아니라 재밌어서 그렇죠. 하는 거죠. 재밌어서 네, 즐거워서 했다가 이제 밥을 수제 케이크도 수제 사고. 케이크 사고 이제 수제 초콜릿도 사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씨도 새길 수 있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나한테 당장 이익이 오지 않아. 처음에는. 근데 재밌어서 해요.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라면을 먹여주고 나에게 계란말이를 먹여주는 이런 수단이 됐다는 게 너무 저는 행복한데 아마 이분도 그러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홍옥희 영상 해설사의 빛을 발하는 시간 실시간 영상 해설을 듣겠습니다. 신발 가죽에 박음질을 하고 밑바닥에 가죽의 남은 부분을 붙입니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축구화들. 자막 장인의 자존심 수제 축구화. 서울 중구의 신창 스포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작업 중인 두 사람. 한 이틀 걸려요. 수제 축구화 장인 김봉학 씨는 수화기를 양손에 들고 바쁘게 전화를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자신의 작업 노트를 보여줍니다. 특이사항은 노트에 빼곡하게 적습니다. 밥을 굶기 싫어 시작한 일. 축구화의 틀대로 가죽을 자릅니다. 이제는 장인의 자존심이 된 축구화. 가죽 뒤에 풀칠을 합니다. 옛날 분들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한우물 팔아. 나도 한국에서 신발 만들 손을 댔으면 뭐 끝을 봐야겠다 하는. 왜 외국 브랜드만 신어야 되느냐. 국내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지금까지 해오게 된 거예요. 무늬가 들어갈 구멍을 따라 박음질을 합니다. (40여 년) 외길 노하우는 발에 꼭 맞게, 다리 편하게. 신발 뒤축에 고무를 덧댑니다. 신발 안쪽에는 헝겊을 넣습니다. 어느 한 부분 소홀하지 않게. 장인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비 내리는 오후. 발만 편하면 되니까. 예. 장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아버지와 아들.
노트 위에 손님의 발을 놓고 발의 모양 따라 선을 그립니다. 사람 얼굴 다르듯이 발도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제 짝짝이로 되는 발도 있고 제가 만들어 드린 게 자기 발이 편해서 운동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게 보람도 느끼고 승객에게 너무 아버지는 이걸로 하시고 저는 신발 디자인과 밑창은 손님이 직접 고릅니다. 이번 주 안에 돼요. 네. 제가 되면 전화 드릴 거예요. 장인이 만들어 온 수많은 신발들이 전시장에 놓여 있습니다. 장인은 신발끈을 넣을 구멍을 만들고 무늬로 넣을 가죽을 덧붙입니다. 마네킹 발에 신발을 신겨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또 하나의 수제 축구화가 탄생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축구 동호회 회원들이 비 오는 날 모였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꿈 축구. 장인은 축구와 끈을 묶고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고객이자 훌륭한 조언자인 동료들과 함께 축구를 합니다. 신발이 딱 맞고 공도 잘 맞고 뭐 뛰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자부심 생기고 언젠가는 진짜 이 축구 선수들이 신어가지고 제 신발 좋다 하는 얘기 듣고 그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막, 무엇을 잘할 줄 안다는 것은 곧 일을 즐긴다는 것이다. 예, 일을 즐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즐기다 보면 늘어. 그게 정답이죠. 네, 그렇습니다. 느니까 여러분들도 즐기면서 일을 하시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오키신요? 저도 그렇죠. 그게 정답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영상 해설 재밌어요? 네. 오늘 재밌습니다. 영상 해설이 정말 영상과 자막이 잘 혼합돼서 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동안은 아니었나요? 아니. 이러고 왜 그러죠?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맞았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옥희 씨의 흥미진진하고 따뜻하고 시원한 영상 해설로 영상 여행을 다녀와 봤고요. 다음은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수요일은 영화, 공연, 전시, 각종 문화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지쳐가는 수요일에 힘이 되는 정보가 가득한 날.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자, 문화가 있는 날도 있고 문화 정보 톡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톡톡은 공모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공모전, 오디션. 비슷한 말이죠. 네, 네. 정말 그래요. 이 어떤 공모전 소식인지 궁금한데요. 네, 올해 우리나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해예요. 어떤 그래요?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네. 너무 좀 광범위하죠? 네,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중요한 해가 있어요. 저 35번째 생일이 있는데. 그렇게 치면 저도 생일이 있답니다. 아니 이제 35니까 5자가 들어가잖아. 네. 어쨌든 네. 5자가 들어가는 힌트예요. 바로 8월 15일. 나름대로 5가 들어가는. 네. 그래요. 8월 15일이면 뭘까요? 35 곱하기 2. 광복 70년이군요. 네. 그래요. 광복 올해가 바로 광복 70주년입니다. 네, 광복 70주년이라서 굉장히 의미 깊은 행사들이 많이 열리기도 하는데. 네, 저희가 소개도 많이 해드렸죠. 네, 세종 포커스 때도 소개를 했었죠. 그래요. 네.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공모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하는 광복 70년 기념사진 공모전입니다. 광복 70년 기념사진 공모전. 네. 자, 이러면 기념사진이라고 하면 되게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많이 좀 올라올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공모전인지. 네, 이 공모전의 제목이 100년 공감 대한민국이에요. 100년 공감 대한민국. 그래서 광복 70년을 계기로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여정을 사진을 통해서 기억하고 현재를 또 사진으로 기록해서 희망적인 미래를 이야기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하는 행사인데 이 대한민국과 현재 과거를 이야기한다. 네. 그렇죠. 사진으로. 그렇죠. 이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뭐 남는 게 사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찍어두는 게 중요한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해요. 사진으로 보는 과거 그리고 현재 이걸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사진 공모전의 주제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구는 사람들 희망의 현장을 담다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진을 담을 수 있을까? 이 주제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미래와 현장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장 사진 아니면 미래를 여는 주인공들의 사진 예를 들면 산업 현장의 근로자 있겠고요. 아니면 봉사 그런 현장이 있겠고 네.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 등등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짧게 정의를 해보면 땀 냄새가 배어 있는 사진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된다 이거죠. 뭔가 되게 그렇게 네. 말해주시니까 되게 멋있네요. 아 그렇죠. 네, 방금 생각하는 거죠. 역시 저는 훌륭한 여기까지. 그렇죠? 방송인의 여기까지만 자질까지. 하면 네. 바로 감독님께서 저를 올려주십니다. 안 올려주실 건가? 네. 네, 또 다른 주제는요. 역사의 흔적, 우리의 삶이 담긴 옛날 사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딱 주제를 들면 옛날 사진 이런 거 나올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옛날 네. 사진이 또 빠질 수가 없죠. 네. 역사의 흔적이나 추억의 장면이 담긴 개인 소장 사진인데요. 네. 광복 전후의 생활 모습이나 과거 서민의 삶, 아니면 경제의 발전 모습 등등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다양한 삶의 기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옛날엔 말이죠. 저희가 그 앨범 보는 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쵸, 그 그쵸. 저희 가족들이 앨범을 딱 하나 펴놓고 이건 무슨 사진인가, 이건 이런 사진인가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아 이때가 네. 어쩌란 맞아, 말이요. 맞아. 언제란 말이요. 이때가 우리 조카가 말이요. 이러면서. 사진 한 장만 봐도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지죠. 그렇죠. 우리 조카가 네. 말이요. 기저귀를 4개나 갈았어 그때. 그런 거 바로 미래 사진인가요? 대한민국의 미래.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이때는 말이요 1980년대인데 말이요. 그러면서 날짜가 안 박혀 있어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요새는 이제 그런 좀 정감이 없죠. 사실 앨범 보는 게 오키 씨도 뭐 앨범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가끔 사진첩. 이렇게 심심하면 가끔 보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재밌어요. 항상 보던 똑같은 사진인데 볼 때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볼 때마다 사진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도 사진의 매력이 아닌가. 왜냐면 실제적으로 그렸으니까 사진은. 네, 그림이 요새는 아니니까. 사진을 많이 찍긴 하는데 컴퓨터로만 보관하는 그렇죠.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오키 씨는 또 포토샵을 잘하지 않습니까? 포토샵을 제가 이렇게 좀 합니다. 네, 포토샵으로 자기 눈을 키웠다가 늘렸다가 자기 눈에 쌍꺼풀을 만들었다가 안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냥 이게 색 보정 정도? 알겠습니다. 네. 자기 얼굴을 안 믿으시나? 그렇죠. 네. 오키 씨는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얼굴형을 계란형으로 만들었다가 턱을 좀 깎았다가 양악 수술을 했다가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안 깎아도 가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모전 얘기 더 해주시죠. 네. 네, 공모전 누구나 응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상금도 준비되어 있대요. 상금? 네. 이야. 얼마일까요, 이게? 글쎄요. 궁금해요, 얼마인지. 네.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저도 정말 사진을 오키 미친 듯이 씨도 찾아보겠어요. 사진 미래 사진 있잖아요. 현재 사진 요거 땀 냄새 나는 사진을 해가지고 이제 오키 씨도 이제 주인공으로 참여해서 턱도 깎고 코도 이제 높이고 눈도 좀 키우고 그렇게 올리면. 그럼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응모해야 되나요? 네, 7월 10일까지 응모가 가능하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공감포토 홈페이지 photo.korea.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포토.korea.kr 네. 굉장히 외우고 싶습니다. photo.korea.kr로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턱도 깎고 자, 알겠습니다. 자 6월 10일입니다. 벌써 6월 10일이 됐어. 시간 빠르네요. 오키 씨 시간 정말 빠르죠? 그렇죠. 항상 느껴요. 시간은 빠르다는 거. 자 28km로 지나가는 오키 씨의 세월과 함께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